여보세요? 예. 서울 못 지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여보세요? 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주소가? 37-2. 119로 걸려온 신고 전화. 호흡곤란을 호소한 신고자를 찾기 위해서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13일이 지난 뒤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사고 소식은 모를 채 경찰을 통해 고인의 사망 소식만 전달받은 유가족. 경찰서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화 받은 거고 누님이 어떻게 됐다고 연락을 받으신 거예요? 사망했다고 변사체로 관절됐다고. 갑작스런 누나의 죽음에 국가수 부검까지 의뢰해본 유가족들. 부검 결과 평소 앓던 지병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부패가 되게 심하게 돼 있어요. 국과서에도 부패가 심하게 돼 있어서 사망 추정 시간이 안 나온대요. 그런데 유품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사실을 접했습니다. 가가지고 누나 핸드폰을 제가 집에 있는 거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충전을 하고 풀려고 했는데 고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통화 내역을 확인하게 된 건데요. 긴급 전화로 구조를 요청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누나가 신고했었네. 도와달라고 했었네. 그러다가 또 통화 내용들은 다 녹음이 다 돼 있더라고요. 여보세요? 예. 서울 못 지겠어요.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37-2. 그냥 37-2예요? 몇 길 없어요? 지하 101호요. 지하 101호. 빨리 가주세요. 네. 급박했던 신고 당시 상황, 전달했던 주소가 실제 거주하는 주소와 다르게 전달된 겁니다. 지하 1층이라는 단서만 남게 된 건데요. 저희가 출동하는 구급대원하고 3자 통화 연결할 겁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여보세요? 제가 주인이 다니셔서 예, 잘 전화 주세요, 주인이. 예. 통화 도중 의식을 잃고 잃은 신고자. 출동 중인 구급대원이 전화를 끊는 게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저희가 왜 전화를 먼저 끊었냐고 물어봤어요. 3자 통화다 보면 잘 안 들릴 수 있어서 끊고 다시 전화를 한대요. 이게 전화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계속 불러도 대답을 못 하는데. 통화 중 의식을 잃었던 신고자는 13일이 지나서야 반려견과 함께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신고 당일 출동했던 구급대원 2시간 30분 동안 수색을 진행했지만 발견된 건 13일 이후. 왜 공백이 발생한 것일까요? 신고자가 거주했던 집 인근에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창문으로 이렇게 내가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고. 사람은 있는데 이 전화는 안 받지. 그러니까 내가 신고를 한 거예요. 구급대원이 아닌 주민에 의해서 발견된 건데요. 반자청을 통해 보인 발을 보고 신고한 것입니다. 경찰과 구급대원들은 찾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사람이 주소를 특정해주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기집 저것만 받고는 계속 여기서도 몇 번을 왔다 갔다. 정확한 주소를 불러주지 않아서 기지국을 활용해 위치 파악을 시도했던 구조대원들. 오차 범위가 발생한 게 문제였습니다. 기지국을 활용해 추적할 경우 약 146m의 오차 범위가 발생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기지국 중심으로 주변 건물을 수색해 신고자의 위치를 찾아야 했는데요. 신고자가 거주했던 곳은 기지국으로부터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 권한은 경찰에 있어서 공동 대응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네. 경찰은 통신 3사에 신고자의 위치 추적을 위해서 정보 제공 요청을 했습니다. 이후 통신 3사가 아닌 다른 통신사라고 판단을 해서 정보를 받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 그러나 신고자는 K통신사를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고 당일 통신사에서 경찰에게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가 제공이 되었지만 현장 팀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것인데요. 만약에 통신수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하면 저희 가족들한테 연락이 올 수 있는 루트는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서울에 있는 저희한테까지 연락이 왔었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도 찾을 수 있었던 건데. 유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가 현장 수색팀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현장 수색에도 착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전화를 들었을 적에는 나이 많이 먹은 할머니로 추정을 했어요. 할머니인데 모든 거는 갖다가 특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여기 할머니 없다고. 만약에 40대라 그러면 딱 아셨겠네 그러면. 그랬더니 젊은 여자라고 했다면 내가 알려줬죠. 여기 한 명 있다고.
경찰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 대응이 아쉬웠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한 3번 정도. 당시 신고자의 집 앞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몇 번 정도나 그럼 왔다 갔다 하던가요? 네. 5번. 5번씩이나 똑같은 곳을 갔다는 거는 의심돼서 간 거잖아요. 네. 근데 조금 그게 아쉽죠. 문만 그냥 두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깝죠. 집 앞까지 찾아와서 노크했지만 인기척이 없고 개 짖는 소리만 들린다며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수색팀은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는 없었던 것일까요? 이 집일 것 같아 해서 따볼까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남의 집인데. 그것도 저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랑 같이 가서. 소방 관계자에 의하면 구급대원이 직접 개방할 수는 없고 경찰이 동행해서 강제 개방을 시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5번이나 의심하면서 찾아왔음에도 노크만 했을 뿐 문을 개방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단순히 구조 요청을 한 상황이고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 집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불가한데 무단으로 침입했을 때 법률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가 발생하면 문을 개방한 대원에게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깝네요. 생명을 구하는 게 급하다면 경찰관들에게 재량행위를 할 수 있게 하고 대신에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개인이 아니라 경찰 조직과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옳다는 거죠. 개인의 책임이 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태. 통신사가 제공한 정보를 활용해서 가족들과 빨리 연락됐으면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는데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책임 문제 등의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